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개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타의 개념을 제가 나름 좀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주식을 이제 잘 모르시거나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도 사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단타를 좀 고민하고 연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영상은 좀 이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타의 개념. 예, 단타의 개념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음악을 끄고 음악을 좀 줄이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판인데 일단 단타를 일단 당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일 기준. 단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당일 기준으로 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타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장 9시가 되면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네,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예, 단타가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합인 0에서 시작을 한다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 상한가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하한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당일날 단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9시가 돼서 9시가 돼서 네, 음악을 좀 끄고 할게요.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시가 돼서 시작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면은 어떤 강력한 뉴스나 아니면 강력한 뭐 거래량이나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돼요. 보통 하한가는 어떤 강력한 악재나 강력한 어떤 매도세에 의해서 이제 하한가를 가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어, 짧은 시간이죠. 당일 기준은 짧은 시간인데 상한가를 가는 건 이제 너도나도 사야겠다는 그런 매수세 때문에 가는 건데 첫 번째를 보면은 어, 당일날 보면은 이제 뉴스나 이제 호재 뭐 아니면 거래량 매수세 그래서 주도주가 생기면서 어,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단타를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에 단타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 단타를 하면서 뭐 낮은 것도 사보고 뭐 이것저것 매매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뭐 급등을 하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하게 가는 종목은 대부분 플러스에서 예,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든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든 결국은 플러스라는 신호를 줘야 플러스라는 신호를 줘야 강력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래량이 있어야겠죠.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매수세가 됩니다. 매수세. 매수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단타를 해야 될 때 이 짧은 시간 하루 동안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를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짧은 시간 안에 상한가가 이제 가장 맥스죠, 저희가. 이 상한가를 잡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그 하루 안에 어떤 중요한 뉴스가 떴다고 가정을 하면, 이 뉴스에 의해서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뉴스가 떠서 갔던 종목이 다시 이렇게 하한가로 내려가려면 이 뉴스가 뭐 거짓이거나 아니면 뉴스가 전혀 뭐 영향가가 없거나 뭐 그래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결국은 어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이게 0에서 시작을 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뭐 움직인다고 봐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뭐 10%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런 종목이.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저희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매수를 해서 이게 상한가를 가길 바라고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당일날 하루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마이너스인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려면 짧은 그 당일날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가겠죠. 어떤 이유가 없으면 상한가를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 어떤 빅뉴스가 나와야겠죠. 빅뉴스. 호재가.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을 해서. 이 빅뉴스가 만약에 그 전날에 나와서 뭐 주포가 세력이 이거를 장 초반에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렸던 거를 올리지 않고 바로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 제 얘기는 이렇게 내렸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면 그 확률이 이거를 뒤집을 만한 굉장한 어떤 뉴스가 있거나 어떤 특이한 현상, 이 특이함이 없으면 급등을 하기는 거의 제가 해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그 단타에서 결코 상한가를 갈 정도로 저희가 매매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예, 반대로 얘기고 반대로 이제 0에서 시작을 했어요.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종목이 뭐 이렇게 가다가 오르고 있어. 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한 거를 매매를 해야 수익을 좀 크게 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렸던 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리는 것보다 위에 거를 산다고 하면은 당일날 하루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점점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 오르고 있는 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라는 게 짧은 시간인데 이게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좋게 보는 거죠. 좋게. 이거는 오늘 어떤 누군가가 종목을 좋게 보고 있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종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뉴스까지 더해진다면 너도 나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예, 매수를 해서
갑자기 종목이 이 특이한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매수를 했을 때 상한가 갈 확률과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갈 확률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예,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위로 가던 게 상한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예, 여기서 마이너스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로 들어서는 예, 플러스가 되는 그런 종목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다만 특이하게 내렸던 종목이 마이너스 20%에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그 전날이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큰 뉴스가 있어야 돼요. 빅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빅 뉴스가 있거나 거래량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가서 그게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다시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특이하게. 그럴 경우는 그 전날에 어떤 아니면 최근에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당일날 봤는데 이게 하한가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0%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이 전에 이런 특이한 어떤 급등이 없었을 때는 결코 밑으로 있던 종목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가기는 확률적으로 적다. 네, 낮다, 확률적으로. 예. 그러면 단타를 할 때는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매수세가 있어야 돼요. 매수세가요. 아무리 플러스로 이렇게 서서히 가더라도 강력한 매수세나 거래량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체결창에서 보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체결창에 순간적으로 얼마 만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냐. 매수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거는 급등하기가 힘들겠죠.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뉴스까지 뜬다고 하면 탄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날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특이한 뉴스나 특이한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뉴스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실 때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종목 선정을 네,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전날에 일봉상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 여기서 이제 오늘 시작을 했다고 쳐요. 오늘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0 내려왔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면 아, 이런 게 없다면 당일만 봤을 때 내리던 종목이 급등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내렸다가 갔다가 올라도 다시 내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려면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큰 거래량이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겠죠. 보시는 분들이 자기 성향에 맞게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바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종목 선정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제 주가가 0에서 내려가더라도 어느 순간 플러스로 올라서려는 아니면 뭐 플러스 5%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내리다가 이 시작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 약간 이런 현상이 있어야 매수할 때 상한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단타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까 했는데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이제 돌파 매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돌파 매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돌파 매매로 좀 가볼게요. 자, 이제 단타의 어떤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조금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단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단타 이제 오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돌파 매매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적어 놨습니다. 돌파 매매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뭐 어디서 배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그냥 혼자 고민하고 해봤을 때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돌파 매매는, 제가 얘기하지만, 의도적으로 돌파 매매를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저는 돌파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돌파 매매를 의도적으로 선호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돌파 매매, 제가 생각하는 돌파 매매, 제가 생각하는, 뭐 어디서 뭐 보고 듣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느낀 제가 생각하는 돌파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돌파는 이제 갭 상승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전고점을 해서 급등하는 돌파가 있고 전 고점인데 서서히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전저점 돌파가 있고 이제 전일 전고점 그런 돌파가 있습니다. 예. 먼저 갭 상승 돌파부터 해볼게요. 갭 상승 돌파부터 해볼게요. 자, 차트를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갭상승 돌파를 제가 오늘 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베스타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을 상한가를 가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타의 종목 선정이에요. 이런 종목이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면 시작을 해서 한 몇 프로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상한가를 바로 끝까지 한 번에 갔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단타 의미에서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가야 상한가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근데 플러스로 시작해서 이제 바로 한 번에 일직선으로 갔어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왜냐면 떨어졌다 흔들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 가고 하면은 바로 이제 팔 수도 있는데 운이 좋게도
계속 들고 갈 수 있게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이게 돌파 매매로 봐요. 뭐냐면 전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거만 보는 거예요. 오늘 거만 일단은. 예, 전에 거는 생각 안 하고 오늘 거만 봤는데, 예,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갭으로 플러스로 해서 요 부분을 돌파를 시작한 거예요. 요 부분을 돌파를 해서 갭 상승으로 돌파해서 바로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 거를 왜 빼냐면, 전 거는 전 거고 오늘 거는 오늘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가 만약에 이 장이 끝나고 뉴스가 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에 거랑 새롭게 오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에 거를 배제하고 당일 건 당일로 보는 게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좋아요. 근데 단 전일 거를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전일 거를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자,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전일 일봉상에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었나 보죠, 여기가? 볼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봉상에 여기가, 자, 그러면 전일 건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전일 고가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면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돌파했다고 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죠. 바로 그냥 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일단은 제가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 예,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 유형은 갭 상승으로 한 돌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고점 돌파를 할게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를 볼게요. 이 종목이 가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잠깐만요. 네, 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날아갔죠?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가던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얘기하는 요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인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고점은 서서히 가는 거를 한번 볼게요. 예, 요거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면서 서서히 가는 형이에요. 네, 아시겠죠? 유형을. 이게 돌파의 유형 중에 이제 서서히 돌파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기 전에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전일 전고점을 돌파.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자,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얘기한 대로 전일 국가, 전저점에서,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전일 국가를 돌파하는 경우예요. 여기 보시면 전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일봉도 봐요. 제가 이제 유형에서 전일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전에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당일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당일날 새롭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전일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만, 이 돌파를 보고 무조건 이게 간다 한다가 아니라 일단 당일은 당일꼴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전일 고가까지
뚫어주면은 더 좋은 거고. 근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이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는 오늘 장이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구나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전일 거를가 먼저가 되는 건 아닌데 전일 거를 돌파한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건너뛰었던 전저점. 요게 좀 잘 생각 못하는 형인데 어떤 형이냐면, 자, 이게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저점은 전저점 돌파는 이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저점이 한 요쯤 돼요. 그 다음에가 요쯤이죠. 이제 5분봉으로 돌파 개념을 본다면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면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잡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저점을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잡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봐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해서 요 정도를 그 전저점 돌파로 봐요. 요런 유형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전저점 돌파를 했는데 요게 좋은 예로 돌파를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여기를 또 전저점 여기를 돌파하거나 여기를 돌파할 때 또 날아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오늘 요거는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은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9시 반에 출근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바로 매도를 했어요. 못 가는가 보다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9시 반쯤에 출발을 하면서 이제 전철에서 보다가 요 종목만 봤어요. 다른 거를 핸드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게 그 전날에 포인트 모바일이 어,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 건데, 여기를 돌파를 했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3분봉으로 여기 매수했다가 매도했고, 그래도 이제 직장 가면서 하나를 해보자 해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길래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 가요. 가다가 여기 부분을 또 돌파를 하죠. 못 가는가 보다 했는데 어차피 조금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요 부분에서 는 여기로 혹시 상한가까지 가지 않을까 했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아,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를 전저점 돌파라고 제가 생각하는 전저점 돌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여기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났냐면 한 10%에 매수했다고 쳐도 여기 부분에 10%에서 매수했다고 쳐도 21%니까 20%라도 10%가 조금 넘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전저점 돌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5가지를 했어요. 어, 이런 거는 어떤 뉴스가 있었거나 뭔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요 종목은 전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매매는 못했는데 요 종목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이 왜 가는지 공부를 못 했었어요. 이거 보면 베스타가 왜 베스파군요. 베스파 모르는 종목인데 베스파가 왜 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8시 56분에 내년 턴어라운드 확실히 이런 뉴스가 떴으니까 이거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시장가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하거나 전업 투자자분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간신 종목 해놓고 아니면 이제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냥 당일날 움직이는 거 보고 판단해야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날아간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준비를 미리 해서 이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바로 매수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가 그 9시 전에 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걸 놓쳤다고, 그거를 좀 캐치를 했으면은 이제 매수할지 말지를 판단을 이 매수세를 보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갭상승 돌파,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이 종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올린 거 이제 본 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갭상승 돌파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피닉스 소재였죠. 이 쭉 흘러가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정고점 돌파. 근데 돌파해서 급등으로 가는 두 번째 패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예, 마찬가지로 피닉스 소재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비슷한 패턴이고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참고로 이거를 좀 추천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소액이니까 좀 겁 없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1시쯤에 점심을 먹고 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우연히 실시간 조회를 봤는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길래 좀 겁없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상한가에 닫혀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위험한 거고 저는 소액이니까 좀 겁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뉴스를 조금 더 빨리 봤으면은 아마 이런 정도에 샀을 텐데 어, 잠깐 이제 일하고 밥 먹고 잠깐 여유 있는 시간 조금 생겨가지고 요때 봤어요. 핸드폰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이쯤에 봤는데 조작하다 보니까 이때 매수가 돼서 좀 충동 매매를 했는데 요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운이 좋게 좀 상한가 가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 다쳐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내일 만약에 10%나 20%좀 예상하고 들어간 거라 일단 소액이지만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월봉상에도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아직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있고, 그 다음에가, 요렇게 천천히 가는, 예, 요것도 굉장히 급히 간 거죠. 더 천천히 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은, 제가 볼게요. 더 천천히 간 게 있을 겁니다. 더 천천히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요게 더 천천히 갔네요. 피플바이오가 아니면 예,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못 갔지만 이게 이렇게 가죠. 계속 전 고점을 돌파하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유형을 얘기해서 5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 안 해서 지금 생각났는데 뭐냐면 이 요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돌파 매매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한 이유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돌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왜 돌파를 하는 게 그 설명을 해볼게요. 돌파하는 거를 왜 제가 좀 중요하게 지금 그런 부분을 최근에 보고 있냐면 네, 이제 주가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예, 이렇게 어떤 이제 보합에서 움직였다고 쳐요.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가고 있는 중에 여기가 돌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돌파가. 예를 들어서 가는 와중에
예, 여기를 돌파를 했고, 여기를 돌파를 했고, 여기를 돌파는 지금 요 지점도 있고, 요 지점도 있고, 요 지점도 있고, 나오죠? 그럼 이런 종목들 돌파할 때를 왜 중요시 봐야 되냐면, 물론, 그게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판단이 돼야 되고, 일단 뭐 뉴스까지 있으면 더 좋고,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안 움직이는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 선정은 그 전편의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종목 선정을 잘 간추려서 했던 종목들을 보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돌파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목이 주가가 상한가를 가려면 결국은 돌파를 다 해야 돼요. 상한가를 가려면 이렇게 가다가도 내려가다가도 결국 올라가려면 이런 종목들을 여기를 돌파, 여기를 돌파, 돌파 다 돌파를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상한가를 갈 때 신호는 일단 1차적으로 돌파가 나와야 돼요. 돌파가. 반대로 이렇게 내리는 거는 일단 상한가를 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상한가를 가려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계단식으로든 뭐 내렸다 올라가든 수직으로 가든 돌파가 나와야 돼. 돌파가. 돌파가 상한가를 가는 건 결국 돌파가 나와야 돼. 계속. 그렇죠? 그래서 돌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돌파라는 게 나와줘야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 부분. 갑자기. 근데 거래량도 막 이렇게 들어와요. 거래량도 막 들어와요. 막. 그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뉴스가 떴어. 이거 가지 않을까? 관심 있게 막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호는 대부분 돌파예요, 이게. 약간의 돌파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내려가다가 돌파를 하는 경우도 뉴스가 떴을 때 결국은 이런 전저점을 돌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 개를 동시에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봐야겠죠. 보면서 이 돌파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돌파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다가 돌파라는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 돌파라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첫 번째로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플러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뉴스까지 뜨면은 호재까지 뜨면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자기 본인이 어떤 경제나 어떤 세계판 어떤 주식의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갑자기 뭐 배터리 뭐 사업이 어쩌 좀 요즘에 뭐 전기차 배터리가 이슈가 된다 아니면 코로나 어떤 백신이 이슈가 된다 어떤 이슈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종목이 어떤 움직이 움직일 때 이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나 보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코로나 21시가 돼서 배달하고 포장하고 관련된 게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 관련된 게 많이 갔었죠. 뭐 대형 포장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가 갔었죠.
대형 포장이나 뭐, 뭐 한국 패키지인가요? 한국 패키지인가 포장 관련해서 패키지 그런 거가 이제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직장 다니는 시간이 없어서 어, 뭐 이것저것 그냥 좀 게으르게 하고 있지만 나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뭐 제비가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빨리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몇 초 만에 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뭐 1분 만에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지켜보다가 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해야겠죠. 거기다가 조금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제 좀 그 제외시켜야 되는 거. 요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외시켜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스펙주나 우선주나 거래량이 적거나 이런 거는 제외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등락률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심해. 그 얘기는 이 호가창에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이게 한 번 했었다 한 번 내렸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버티기가 힘들어요. 내려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종목 선정에서 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 이 돌파라는 거를 반대로 보자고요. 그럼 이게 손이 매수가 잘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세요. 내려가고 있어. 근데 나는 내려가니까 정말 싸니까 사야겠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를 돌파하고 있고 돌파하고 돌파해서 하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타는 당일날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반전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떤 빅뉴스가 뜨기 전에는 반전은 없어요. 근데 계속 내려갔다고 싸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위로 가는 돌파를 봤잖아요. 위로 가는 돌파를. 근데 이게 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밑으로 가는 돌파가 생겼을 때는 계속 뚫고 반대로 악재가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밑으로 가는 거는 손이 더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가는 게 더 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최근에 어, 좀 단타 매매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제가 방송을 한 게 이제 제가 방송을 한 게 언제냐면 이제 9월 2020년 9월 11일 날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가죠. 3개월 정도. 사실 그전에는 제가 단타는 안 하고 별로 뭐 주식도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유튜브 분 잘하시는 분을 보고 계기로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고 단타로도 가능한가 보다라고 해서 직장 다니면서 올해 한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봄부터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멋 모르고 그냥 테스트로 뭐 했다 안 했다 뭐 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방송을 해보고 좀 구독자를 많이 모아봐서 좀 저기 뭐냐 그 부업 정도 그런 정도로만 해서 수입을 좀 올려야겠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수익을 잘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